안녕하세요. 올타이머입니다. 인사이트 브리핑 바로 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코인을 투자하시는 코리니 분들에게는 진짜 난이도가 거의 헬 난이도 가장 높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코인을 이제 4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이제 불장, 하락장 다 겪어난 바로 그 다음에 위아래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트레이딩의 장을 겪어보셨겠지만 작년에 막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진짜 막 희망 고문일까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1대1로 컨설팅도 좀 많이 해보면, 어디서 익절해야 되냐, 어디서 팔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이 더더욱 그런 시점입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경험치가 쌓이시면서 올해를 잘 극복하면 정말 좋은 해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차트 한번 좀 보고 오시죠. 현재 시점. 현재 39K까지 이제 내려온 뒤로 다시금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박스권, 그다음 위에 박스권 42K입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걸 이제 보시면 뭐 재미 없으실 수도 있지만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올해는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의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3월 11일 금요일이라고 봤을 때 이 가격대가 지금 39K 40K잖아요. 2월 19일 거의 한 3, 4주 가격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전에 있었던 가격, 2월 19일 가격이 지금 3월 11일 가격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도 올라갔다 사실 내려온 거거든요. 그쵸? 이게 2월 5일 가격이랑 지금 3월 11일 가격이랑 지금 똑같은 겁니다. 2월 5일. 그쵸? 2월 5일 가격 이때도 한참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거든요. 이때 이제 제가 한창 추세선을 그으면서 어디까지 내려올까 보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달 넘게 그러면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같은 가격 안에서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달 전에 내가 비트를 이때 사셨으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냥 그 자리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분할 매도 10% 이제 매도 이런 걸 하시고 내려갔을 때 다시 또 그거를 사시면 그 시드는 계속 늘어나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위클링 브리핑을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저번 주에 제가 하락의 끝 다시 올릴 거다. 올린 다음 다시 내려간다. 이런 멘트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지가 나오면 42 상승을 다녀왔고 오르면 다시 익절 가능한 부분 익절하라고 말씀드렸고 내려가면 줍줍하시길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 쫓아오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포인트에서 지지가 되면요 다시 오를 겁니다. 하지만 한 번에만 50, 60, 75 이렇게는 절대 못 가고 다시 오르면 42, 45 이게 1차 45가 1차 45가 2차 이 비트 요 천장을 체크하고 내렸다 올렸다 이런 지그재그 식으로 저점은 올라갈 겁니다. 이러니까 트레이딩 하기 좋은 애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올해 늦 여름 가을쯤 당장이 아니라 한 발 상승 아주 센 한 발 상승장 한 발이 지금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비트가 뭐 70K까지 가느냐 혹은 올타임 하이까지 가느냐 그 이상 뭐 그 정도로 센 한 방이 남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제가 차트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29, 32, 34 이렇게 저점을 올리고 지금도 깨지지가 않는다면 아주 길게 봤을 때 상승장을 준비하는 지금 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거는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내일 라방 할 때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좀 4시간 차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어놓은 라인이 많아서 조금 보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참고를 하시기 좋을 걸 알려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때가 1월 24일 날 30일 라인을 터치를 했어요. 그 다음 라인이 제가 34 라인이었는데 1월에 터치한 정확히 한 달 뒤 2월 24일 날 34 라인을 터치했습니다. 그럼 3월 24일 즉 2주 뒤죠. 2주 뒤에도 이 37 라인을 터치를 한다면요. 3월 24일
정확히 한 이쯤입니다. 그래서 40, 40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하면서 이 라인 37 라인을 터치한다면 이 32, 34, 37에서 박스권은 점점 올리고 있고 한 번도 그 전저점을 갱신하러 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하락장이 아니고 길게 보면 지금 느슨하지만 상승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차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37 라인을 지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도 올렸다가 내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그림이 완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때는 보시면요 5월 20일 다이빔이 나왔을 때 30까지 찍고 올라가는 척을 하면서 이때 5월 20일이었잖아요. 그럼 6월 20일 날 이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6월 20일 날 어떻게 됩니까? 한번 후드려 맞아서 저점을 다시 갱신합니다. 28K로. 그쵸? 30에서 28K로 다시 갱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했던 거고요. 이때는 다시 갱신하고 그 다음에 7월 20일 정확히 한 달 뒤입니다. 한 달 뒤 월봉에서 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지지를 해버려요. 그러고는 급속도로 올렸죠. 한 계단 해서 한 번도 내려오질 않고 급속도로 올려서 7월 20일과 8월 20일이 여기인데 여러 계단은 그냥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눌린 목만 주고 끝에서도 이 전에 눌린 목에서 넘어가지를 않았죠. 제가 내일은 좀 더 이 차트 라방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으로도 어쨌든 한 방이 남았다라는 이유고 저는 이제 시선을 그냥 차트만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작년부터 얘기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어떤 전쟁이라는 카드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가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이제 침체로 들어서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올 테고요. 돈을 찍어내야 되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 카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금융자산들이 이제 또 리셋이 될 겁니다. 그쵸?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니까 이 다운이 된 거를 도와주고 리셋이 한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시장들에게 다시 기회가 되는데 이 새로운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트렌드 센터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비트코인이 아닐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스닥과 확실한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비트 뭐 가상자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상자산과 나스닥 사이에 확실한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시기와 차트와 거시적인 측면까지. 그러면 늦 여름 가을쯤에 진짜 센 마지막 한 발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시장을 떠나고 손절해버리는 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기회 비용과 기회를 따졌을 때 매우 큰 기회라. 그래서 지금 진짜 좀 시장을 공부하고 같이 좀 호흡을 하면 이번 반등장에서 이익을 실현을 하고 빠져나와야 할 건 다 빠져나오고 다시금 또 매집하는 시기를 갖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 투자하는 건 진짜 정말 중요한 시점이니까 멤버십 단톡방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요새 이제 4시에 라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차트하고 실시간 소통 여러분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 많이 봐드리려고 합니다. 토요일 4시에 뵈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단톡방에서 매일 이제 비트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고요. 영상을 매일 찍을 수가 없어서 제가 단톡방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체크해드리고 있는 거 참고하시고 현물이 지금 뭐 좀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무 크게 물려있고 지금 뭐 할 수 없다. 그리고 선물을 하락장이나 트레이딩을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선물 톡방 댓글에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지금 차트적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금 비트게 카피트레이더죠. 슈프림님이 함께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지금 슈프림님 어제 오늘 들어간 포지션 수익률 보시면 되게 열심히 잘 하시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롱 65K 때 롱 이제 손절 치신 거 지금 청산당한 거 복구 중이다. 슈프림님 덕분에 사람만 있으면 진짜 복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끝이지만 계속 같은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이트 뉴스 갑시다. 메사리에서요. 지난해 4분기에 암호화폐 펀드의 42%의 닷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폴카닷이 지금 가격이 너무 안 좋다. 자, 저번 라방 때도 얘기했지만 폴카닷, 에이다
쪽에서 분명히 매집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없어질 코인들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손절치거나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 4분기 암호화폐 펀드 유동성 포트폴리오 보니까 펀드의 42%가 닷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폴카닷이 현재 가격이 너무 안 좋다고 손절 치시지 마세요. 기관과 벤처 펀드가 나가지 않은 코인은 여전히 괜찮은 코인입니다. 오케이? AMC CEO 다지와 시바이누 결제 옵션 웹사이트에 추가 완료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지 같은 경우 그쵸? 언제든지 암호화폐로서 다지는 암호화폐로서 즉 사고 팔고 가능하고 빠른 수단으로서 사용 충분히 가능하지가 된 거고요. 시바이누도 마찬가지죠. 시바이누도 웹사이트에 추가됐다고 나왔습니다. 3월 중에 허용할 계획이고요. 3월 19일, 4월 16일부터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화관 티켓을 이제 다지와 시바이누로 이용 가능합니다. Welcome to the new world. 그쵸? OK코인에서요, 스택스 AC, 스택스 재단 비트코인 프로젝트 1.65억 달러 지원했습니다. 자, OK코인 제가 말씀드린 거래소였죠. 저번에 우리 메타, 페이스북 친누나가 OK코인에 지금 임원으로 계신데 그곳에서 스택스와 비트코인 프로젝트 1.65억 달러를 지원하다고 말을 했고요. 근본 있는 뭐라고 할까요? 거래소가 밀어주는 코인, 특히 거래소라는 게 믿을 수 있는 거래소가 밀어주는 코인 혹은 프로젝트는 망하지 않는다. 스택스도 그 중 하나입니다. 폴카닷과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카르다노 체인상 암호화폐 락업 예치금 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A다 지금 가격 어쩔 수 없이 물려 있으신 분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TVL이 2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TVL이 기준 약 16.7억 달러지만 스테이킹 상태까지 합치면 약 2.42억 달러에 달한다는 게 유투데이 측의 설명이다. 자, 매집이 되고 있는 A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큰 손들은 A다를 홀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낮다면 새로 들어오기엔 매우 좋은 시점이고 이미 물려 있으시다면 손절보다는 홀드가 오히려 좋아라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러비스트가 2018년 이후 180%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4년 전이죠. 네. 4년 전 이제 비교를 하면 이때는 115명이었는데 지금 320명이라고 그리고 활발하게 미국 의회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점점 늘어날 숫자이고 제가 생각하기엔 로비스트 집단이 꾸준히 존재하고 늘어난다면 이것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큰 호재. 정말 좋은데 페이코인 OKX 파트너십을 맺었네요. 페이코인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김치 코인들 중에 대기업이 이제 뒤를 봐주는 대기업이 서포트해주는 코인들 대기업들이 서포트하는 한국 김치 코인은 또한 가능성이 매우 좋다. 뭐 클레이튼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아이콘이 이게 윤석열 당선인 일단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 코인 뭐 이런 설이 있으면서 급등을 했고 뭐 아시다시피 루나는 뭐 김치코인이라고 부르기가 이제 뭐 하죠. 이미 뭐 저희가 클레이튼 있고요. 보라 있고요. 뭐 대표적인 루나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김치코인이라고 부르기 그렇잖아요. 등등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은 괜찮다라는 거죠. 아랍에미리트가요 가상자산법을 승인했습니다. 두바이 암호화폐 규제 기관을 공식 설립을 했어요. 야, 이제 드디어 작년부터 말씀드린 중동 머니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 또한 강력한 여름, 가을 한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바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 단풍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북미 쪽에 있는 중동 어떤 재벌들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클라이언트들도 소개해달라고 해서 제가 마티크를 정말 소개를 해줬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이제 자기의 가족, 친척,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 중동 분들은 다들 하나 건너 하나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이고 규제가 잘 되고 이 규제가 잘 된다면 때려 넣을 돈들이 많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바이낸스 CEO 암호화폐 거품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거품 아주 한마디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를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작 거품 속에서 살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사라지지 않는 것들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매우 동의합니다. 이거 이제 과거에 그때 호주 은행 CEO였나요?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암호화폐에 투자 안 하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초로 가상자산 행정명령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죠.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정부가 원하는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발표한 건 아니지만 정부가 시장 규모 3조 달러에 달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공식적 언급이 되었죠. 예, 말이 나온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대통령이 각 부처를 포함한 연방기관들에게 이걸 이제 어떻게 어프로치, 접근할지를 직접 지시한 게 이거 자체가 이미 역사적이라는 거죠. 그쵸? 이미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게 큰 겁니다.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은 안 되고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 그쵸? 매우 역사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받았다는 거니까. 것만으로도. 그리고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 역사적이라 밝혔고 행정명령에 딸린 팩트시트에 따르면 정부 전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노력이 미국의 이익 보호, 세계 금융 안정 보호, 불법 이용 방지, 책임 있는 혁신 촉진 등등등 우선순위 키 프라이어티고 가상자산의 잠재적 이익을 활용하는 동시에 해소하는 것이 목표. 이건 무조건 큰 그림이나 멀리 볼 때도 호재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밑에 보면 탈중앙화가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탈중앙화 자체가 빠진 이유는요. 미국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점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 보시면요. 미국의 이익 보호잖아요. 이게 첫 번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입니다. 이 미국의 리더십과 미국의 이익 보호를 봤을 때 미국의 이익 보호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을 보았을 때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갈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요. 절대로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포기 안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러면 비트코인이 더 이상 없어질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쵸? 없어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뭡니까? 지금은 저점이고 매집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크게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멘트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0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어떤 밈코인이나 잡코인을 투자한다면 그런 걱정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메이저 코인들을 투자하실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누가 너 코인 투자해가지고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비웃어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탈중앙화 빠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요. 친암호화폐 성향의 미국 하원 의원 톰 에머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디지털 자산 관련 행정명령 정작 핵심인 탈중앙화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다. 미국이 다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미국 경제에 중재자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저는 꼭 탈중앙 화만 강조해서는 일이 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것이라고 보고 탈중앙화가 되는 코인의 역할, 뭐 되는 코인들, 그렇지 않은 코인들도 충분히 있을 것. 점점 코인들이 세분화되고 뭐라고 할까요? 자기 코인들의 기술과 거래소와의 관계 등 다양한 코인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탈중앙화, 이거 탈중앙화라는 메시지 없으니까 망한 거 아니야. 이거는 전 동의하지 않아요. 바이든의 암호화폐 행정명령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한다.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또한 이게 이제 상당히 호재라고 본 겁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국가 소비자 기업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책임 있는 혁신을 지원할 거, 불법 금융 관련 위험을 해결하겠다, 위협을 예방할 거, 이런 거 다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불법 금융 관련 위험들이 없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규제가 생기는 게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오히려 좋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부는 금융지불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부처 간 협력에 나설 거고 잠재적 금융 안정성 위험을 평가하고요. 적절한 보호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이렇게 하고 협력하겠다. 즉 빠르게 이제 일을 시키셨으니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말이고 일이 빠르게 추진되는 게 정말 좋아입니다. 규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되면 생기게 되고 이 규제 가이드라인 안에서 점점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할 것이고 또한 ETF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비트코인 ETF 또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안 좋아하세요? 이런 이야기 나오고 비트코인이 뭐 망했다, 탈중앙화 없다, 이제 미국이 컨트롤할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뭐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 인사이트로는 바라보고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싱가포르 최대은행 DBS CEO가요. 비트코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은행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체 거래소를 지금 운영을 하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곳이죠. 최대은행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싱가포르가 은행, 정부, 그리고 벤처들 너무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은 민간 디지털 화폐와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봤고, 하지만 뭐 국가 통화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밥그릇 포기 안 한다는 거죠. 규제 당국과 정치인들이 통화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간 화폐가 그거를 이제 대체로 하기에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 통화는 이제 미달러, 뭐 일본 옌,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위안, 이런 좀 강대국들 화폐 국가 통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엘살바도르나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가능하죠. 국가 통화로 자기네들, 왜냐면 자기네들의 그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거 홀드하느니 차라리 비트코인이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더 맞는 거고, 이런 쪽은 아니죠. 국가의 힘이 있는 쪽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플러스 싱가포르라고 하네요. 싱가포르는 은행, 정부, 거래소 등 벤처도 있네요. 벤처. 암호화폐에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꾸준히 그렇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크레딧 스위스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후 돈 자체가 예전으로 못 돌아가. 그럼 누가 득본다? 비트코인이 오히려 좋아. 아주 제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싱가포르 다음에 제가 유럽 하면 어디죠?
아시아의 싱가포르, 유럽엔 스위스잖아요. 스위스가 또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찾는데요. 이 우리 졸탄 포자르 씨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돈 자체가 예전과 같지 않을 거고 비트코인이 존재한다면,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미국의 행정명령을 보면 알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럼 존재한다면의 이 존재에 대한 어떤 질문 자체가 이미 당연히 존재가 된다면 변화로 인한 모든 혜택을 누가 받아? 비트코인이. 진짜 좋은데 너무 좋죠. 정말 정말 좋아해요. 이게 진짜 가능하지가 된 겁니다. 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네, 이게 진짜 비트코인이 왜 올해 하반기 불장이 다시금 없던 불장도 다시금 생겨나는 가능성입니다.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너무 좋게. 중국은 러시아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나 위안화 인세, 그러니까 돈 푼다는 겁니다. 자체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할 거고, 어찌되었든 두 시나리오 모두 서구에서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트리거, 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끝나면 미국 달러화가 지금보다 훨씬 약세, 중국 위안화는 강세를 보일 것 하면서 이런 강대국들의 어떤 싸움과 이런 전쟁에 득을 보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호호. 한 달간 비트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이 애플 주식 거래량보다 60%가 많다랍니다. 한 달간 일평균 average가 애플 주식 거래량보다 60%가 많았다. 애플 거래량보다도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 그게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이게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면 기관들 그리고 고래들 관심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아무도 거래를 안 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거래를 안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꾸준히 거래를 하고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 손절은 너무 아쉬운 선택입니다. 크립토 우호적 미국 상원의원이 금융시스템 디지털 자산 통합 법안 최종 수정 중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이 와이오밍주 계속 나오죠. 우리 신티아 루미스 이분이요. 디지털 자산을 금융시스템에 통합하는 새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융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자산이 이제 암호화폐가 나오고 나서는 뒤로 못 돌아간다. 암호화폐, 가상자산이 나온 시점부터 사용되고 멀리 나가고 있는 지금은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터넷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신금융 시스템이 이거 뭐 신금융이 되네요. 시스템이 탄생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맞죠? 또 이분이 현행 증권법 암호화폐와 너무 모호하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클리어하지 않다라는 것을 해결하기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리플 또한 이번에 3월 말에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걸 지금 다 눈여겨보고 있는데 진짜 리플에서 오히려 조화로 잘 나오면서 한 번 더 이 반등하는 역할이 돼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OCC 청장 대행이요. 성인의 20%가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데 관련 교육이 절실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이번 주 금융지식 및 교육위원회 연설에서 암호화폐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이 필요하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육은 정말 늘 강조해도 계속 강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 없는 투자나 벼락 투자는 그 부를 지키기도 어렵고 쉽게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우리 분들도 우리 코리니 분들 꼭 지금 같은 시점에
공부하시고 제대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상원 의원이요. 암호화폐 우호 법안 내용을 공개했죠. 우리 신티아 루이스. 위에 거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채굴과 스테이킹 자본 이득세 과세를 좀 제외하는 건 어떠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데. 그렇죠? 암호화폐 채굴 마이닝하는 거나 스테이킹 이자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자본 이득은 좀 과세 시스템을 편입하는 건 어때?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생산적인 활동 아니냐. 최대 $600의 세금 공제도 좀 제공해주고, 커피 같은 거 일상화폐 결제를 하면 세금 청구서 이런 거 안 나오게 해주자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러한 친암호화폐 상원 의원이 계속 나와야 하는데, 계속 나와서 계속 친암호화폐에 대한 법안을 발표해야 합니다. 이러려면 누가 필요해요? 로비스트가 필요하죠. 그 로비스트는 어디서 옵니까? 거래소에서 오죠. 그 거래소와 벤처기업은 왜 옵니까? 돈이 되니까. 이 돈들 플러스 신규 고객들. 맞잖아요. 이게 선순환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거래소와 벤처기업이 투자를 하고, 거래소와 벤처기업은 로비스트에 투자를 하고, 로비스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원 의원들이 점점 많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120%, 여기서 130% 증가했다고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쵸?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워싱턴 DC에 암호화폐 로비스트가 생겼다라는 거 자체로도 엄청난 호재다. 더 이상 없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이게 다 거기에 여파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런 뉴스가 이게 뭐야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했지만 그게 진짜 중요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쵸? 바네크 CEO가 미국의 SEC 비트코인 선물을 ETF를 인질로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왜냐면 이게 지금 최후의 보루거든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인질로 삼고 있다. 빠르게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 규제 관련 논의 자체 건강하지 않다. 제한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말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거 나오면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은 왈가왈부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고 규제가 깔끔하게 나오고 난 뒤 승인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왜 빨리 안 나온다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빨리 안 나온다고 애걸복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맞게 가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에 맞게 가는 중. 오케이. 유명 벤처 VC네요. 벳서머가 웹 3.5에 3천억 원을 투자 예정이고 다오도 설립할 예정이죠. 이게 이제 미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지각 변동, 블록체인 기반의 시작 단계에 있다. 자, 끝이라고 얘기했나요? 시작입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것. 그쵸? 이제 시작되는 건데 수십 년에 걸쳐 변화가 예상되는 생태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재능 있는 설립자들과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체결을 할 거고 베서멀 다오까지도 런칭 할 거고 등등등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여전히 저점이고 여전히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에 같이 참여해야 나중에 정말 끝이 올 때 그때 너무 행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코인 투자 포기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코넬대 경제학 교수가요. 바이든 행정명령 암호화폐 산업의 호재라는 얘기를 했네요. Aswar Prasad 씨네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암호화폐 행정명령은 암호화폐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규제는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업계의 적법성, legitimacy죠. 아주 법적으로 타당하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암호화폐 업계 모든 영역은 서부 지역, 서부 개척 시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냥 말 타고 막 광물 캐러 가가지고 막 금 나오면 막 그냥 내 거. 뭐 어쩌고 막 이런 규제가 없었던 그런 시대와 같았다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거에 대한 인식을 시작했다는 거죠. 인식. 규제하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오히려 조화인 거고 확실한 금을 향해 뛰어가던 서부 시대처럼 이제 디지털 시대에 또 확실한 금을 향해 뛰어갈 때 제대로 가라고 만들어주는 게 바로 바이든 행정명령이다. 디딤돌이다라는 겁니다. 디딤돌. 오케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가 이랬죠. 비트코인은 세계 유일한 희소 자원이다. 계속 매입할 거. 비트코인 세계 유일의 진짜 희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트코인은 자산금 상품이 이런 게 아니고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이다. 디지털 금이라는 겁니다. 단기간의 하방 압력은 받을 수 있어요. 늘 받을 수 있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조정 왜 받아요? 이런 건 없어요. 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진짜 희소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쟁 또한 비트코인의 보급화를 촉진시킬 것. 이 촉진, 이 캐탈리스트가 된다. 이 촉매제가 된다라는 게 이 사람에게 이게 진짜 다 이걸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요. 지금 12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평단가가 37K입니다. 37K보다 지금 떨어지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한마디 하셨죠. Never bet against Bitcoin. 비트코인의 반대로 bet하지 마라. 이거 옛날에 이제 never bet against US. 미국의 반대로 bet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워런 버핏이 했던 말인데 그거와 어떻게 보면 같은 parallel line으로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전쟁이라는 카드가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이 될 것. 이게 어떤 거냐면요. 코비드-19 코로나가 또 비트코인을 한 단계 빠르게 성장하고 개발시키고 대중들에게 인식을 시켰다면 두 번째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렇게 봐요, 저는. 프린스턴 대학 블록체인 활용 사회 권력 분산 연구 시작. 이야, 이것도 진짜 뜻깊은 이야기인데요. 사회 권력이 과연 분산될 수 있을까? 블록체인 활용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블록체인 기술이 그나마 투명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어쨌든 자기가 낸 것만큼의 분량만큼을 가져가는 게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거든요. 사회는 자기가 낸 것보다도 덜 가져가게 만들거나 부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게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근데 오히려 블록체인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 기술은 오히려 어쨌든 깔끔하게 공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들을 뭐 아주 투명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 사회 권력 분산이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니셔티브를 맡았다고 했고 비트코인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환경에서 합의를 달성하는 방법을 대부분 해결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아도 서로가 믿거나 이제 알지 못해도 합의가 달성한다는 거죠. 탈중화가 사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정말 뜻깊은 연구입니다. 연구이고 매우 긍정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봐요. 기대가 됩니다. 크립토의 공포 탐욕 지수죠. 네, 지금 극단적 공포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갖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my bad. 네. 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죠. 뭐죠? 극단적 공포에서는 줍줍이 맞다. 손절보다는. 그쵸?
아크 인베스트가 이런 극단적 지금 공포 전환에서 뭡니까? 13만 주 이번엔 매입을 했죠. 캐시 우드 누님도 저점에서 사서 매입해서 올라가면 매도합니다. 매도한 뉴스만 맨날 보여주니까 이거 뭐 코인 이제 뭐 그거 아닌 거 아니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한마디 요약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코리니 분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이때가 사실 매집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뭐.